오늘 어떤 주제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사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보험사에서 외모 개선 목적으로 해석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시에 관련된 약관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사시가 외모 개선이라고요? 아니 사시로 수술까지 하실 정도면 이게 제 주변에도 사시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모든 게 다 겹쳐 보인다고 굉장히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시로 수술을 하실 정도다. 이게 누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불편하셨다는 건데 이게 분쟁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그쵸. 같거든요. 맞아요. 사시가 뭐예요? 네, 이 사시라는 건 눈 정렬 상태의 불균형 이상 상태를 말하죠. 즉 한 눈이 정면을 응시할 때 다른 한 눈은 같은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눈이 다른 그렇죠. 곳을 향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질병 코드로는 H49, H50으로 나눠지는데요. 중요한 건 사시의 경우 외관상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인기피증 같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해서 사실 그냥 두기보다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사실 사시를 치료하는 분들에게 치료 후 외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아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놀림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시로 고통받는 경우 시력 감퇴나 안화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같이 사회 통념상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험회사의 분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험사는 사시로 시력에 문제가 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안화 질환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치료가 꼭 이렇게 신체적인 것만 치료라고 볼 수 있나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소성 몽고반점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사회 통념상 정상 범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꼭 치료 목적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치료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판례문을 예전에 다뤘었죠. 사실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요. 10살 이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여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10살 미만의 사시 수술을 할 경우 분쟁이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10살이 넘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10살 이내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시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이상은 시력 관련해서 성숙 단계로 발달됐다고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상의 교정으로 볼 수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오늘 짚어드리려 합니다. 네. 오늘도 전해드릴 정보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니까 사시와 관련된 수술은 10살 미만일 때 했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치료상으로 했다라는 데 있어서 보험사에서도 별말 없이 그냥 다 보장을 해주는데 10살 이상이 됐을 때는 이미 시력적으로 다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보험사에서도 이거를 분쟁으로 많이 삼는다라는 얘기.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0살 이전에 수술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요. 10살 이전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돌아올 수도 있겠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물론 그때 먼저 사실은 치료를 빠르게 한다라면은 제자리 돌아오는 게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애들 몸에 칼 대는 거를 맞아요. 기왕이면 좀 기다려서 괜찮아질 때를 기다리시지 이렇게 칼 대가지고 뭔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살 이전에 수술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사시는 우리 눈동자의 위치, 그러니까 눈동자가 눈의 위, 아래 또는 안이나 바깥쪽에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요. 내사시, 외사시, 상사시, 하사시로 구분됩니다. 맞네요. 네, 그 외로 선천성, 후천성, 2차성, 간헐성 사시 등 다양한 사시가 존재하는데요.
보험사가 주장하는 외모 개선 목적과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소 소비자에게 억울한 주장이죠. 그렇죠. 외모 개선은 건강상 문제가 없는 곳을 미용상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사회 통념상 치료를 요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상 결함이나 신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미용을 위한 것으로 단정해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에서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네. 우선은 수술비 특약 또한 보상 가능하고요. 사시의 수술 방법을 보면 근육 위치를 이동하거나 절제해서 부착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1호종 수술 분류표로 나눠져 있죠. 네. 1호종 수술비의 1종이 지급되는 이유는 바로 약관에 있는 1호종 수술 분류표 14번에 근거해서 건 인대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지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눈이요. 인체의 한 곳일까요? 눈은 두 개인데. 좌우 각각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양쪽을 각각 수술할 경우 보험금도 각각 지급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수술비가 2번 네. 지급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눈이라고 해서 눈 하나 이게 아니라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각각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수술비 특약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 수술비 특약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 부분 맞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사시 관련 의료 분쟁 조정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료 분쟁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생기는 분쟁입니다. 만성 부비동염 수술 후 외사시가 생긴 분이 계세요. 네. 그렇죠. 이 A 씨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B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변형된 코와 코중격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과 흉터 제거 수술을 각 2회 시행 받은 후 퇴원을 하셨어요. 이후 얼굴 CT, 눈 부근 MRI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하고 통증과 후비루가 지속돼서 재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직후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과 왼쪽 안구에 운동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내직근 파열이 의심돼서 땡땡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내직근 손상 진단과 불일치 사시라는 매우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불일치 사시가 뭐예요? 네, 여기서 불일치 사시란 안구 근육의 기능 저하나 마비로 인해서 주시 방향에 따라 안구의 회전 각도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 부비동염이면 축농증이잖아요. 그쵸. 축농증.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 수술로 인해서 안구에 문제가 발생해서 복시 현상까지 일어나고 결국은 이게 사시 증상까지 일어났다. 네. 그리고 심각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후비루가 지속됐다라고 하죠. 후비루는요. 콧물이 계속 뒤로 넘어가는 증상입니다. 통증이랑 요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A 씨 입장은 재수술 중 B 병원에서 처음에 수술한 곳 있죠. 미흡한 처치로 좌측 안구의 내직근이 파열됐다. 현재 왼쪽 눈의 외사시로 인한 안구 운동 장애와 영구적 복시가 남은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 B 병원에서 입장은 재수술 과정에서 좌측 안구의 내직근이 파열되었고 다른 안과 재건술을 받도록 연계했지만 현재 발생한 외사시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의료중재원 감정까지 맡기게 됩니다. 결과는 A씨의 부비동염 수술은 적절했으나 이후 재발된 염증으로 시행한 재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해해서 A씨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수술 전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병원 측의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거는 좋은 점이죠. 그걸 감안해서 B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난감하네요. 일단은 그쵸. A 씨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는데 맞아요.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애가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더 많이 더 많이 억울하죠. 속상한 그쵸. 일이죠. 맞습니다. 일단 사안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B 병원은 A씨에게 9,682만 9천 원을 지급을 했고요. 네. A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속상하네요. 그쵸. 네. 맞아요. 영구적으로 복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영구적이라는 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마무리실 것 같고요. 이분은 추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아휴. 끊임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게 네, 이분한테 바라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요, 늘 동의서 작성, 확인하고 합병증이라던가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들이 더 철저해지죠. 왜 우리가 맞아.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도 사실은 그냥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 장입니다. 서명을 여러 개 하죠. 저희. 네, 근데 이유가 우리는 그쵸. 서명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이름 쓰시고 사인하면 돼요. 그럼 거기다 이름 쓰고 사인만 하지. 내용은 맞아요. 잘 안 읽어봐요. 맞아요. 맞아요. 해주는 얘기들만 그냥 네 맞아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그렇다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두 분의 도움 덕분에 9,682만 9천 원이라는 도움을 받게 되셨어요. 다행스럽습니다. 자, 보험 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필요한 순간 보험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도움 못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전문가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뭔가 준비를 덜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이 부분도 준비해 오세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해 보십시오.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험 분쟁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유료로 도와드리는 거 아니고요. 무료로 여러분께 도와드릴 겁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99 도움 요청한다고 말씀만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고민사항 주신 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쁜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첫째 딸 한쪽 눈이 바깥쪽으로 움직인다고 사시 같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기도 하고 해서 첫째 딸을 데리고 빨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사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진단을 받고 바로 당일 입원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병원비가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사시는 10살 이전에 진단을 받아 수술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보험 분쟁이 많은 수술이라는 말도 많아서 보험금 청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역시 두 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님이 사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셨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 분쟁이 많은 수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걸 과연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사시 수술과 관련된 분쟁 사례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연 기억하시죠? 7살 딸아이였고요. 나이를 또 제가 공개하네요. 자, 7살 딸아이의 사시 수술 후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었던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보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직접 사연자분을 만났는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분의 따님이 7살이었고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네. 사시라는 진단을 받고 정말 많이 놀라고 가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술이 잘 돼서 계속 통원 진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다행이죠. 딸아이가 아픈 것도 속상한데 수술도 잘 안 됐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보셨는데요. 워낙 사시 수술 관련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분쟁도 많아서 두려운 마음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네. 심지어 이분은 당일 입원으로 수술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입원을 한 것도 아닌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살펴보니 8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발생을 했고요.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대략 25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당일 입원해서 수술 후 퇴원을 했는데도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부터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술비 자체는 25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7살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우리가 네. 늘 내는 거 매달 내는 거 그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서 7살이라 받게 돼서 그게 이제 공단의 부담금이 빠지게 된 거죠. 맞죠. 급여로 적용이 돼서. 네네. 그래서 80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80만 원 정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라고 전문가님들의 도움 요청을 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사시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루 만에 끝난 수술, 당일 입원을 하신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음. 우리 이 사시에 관련된 수술을 절대로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따님의 어린이 보험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행히도 수술비 특약은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사시 수술로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모두 나열해 드릴게요. 네. 사연자분 따님의 경우 질병수술특약, 1호종 질병수술특약, 사시수술특약, 시청각 질환수술특약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약들의 이름들은 보험회사마다 그 특약의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태아보험에서 질병수술특약 50만 원, 1호종 수술특약에서 1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20만 원 또 나왔고요. 사실수술특약 10만 원, 시청각질환 수술특약에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당연히 받아야겠죠. 병원비의 80%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청구를 하니 실손보험에서는 약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각종 수술특약에서 9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태아보험으로 특약을 잘 가입해 놓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내가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질병수술특약의 보험금을 아주 많이 설정해 놓으신 부분을 칭찬해 드렸어요. 일반 질병수술특약이 50만 원이었죠. 네. 그리고 1호종 수술특약에서 사시수술은 1종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는데요. 3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종 수술은 근, 건, 인대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시수술 특약도 잘 보셔야 합니다. 진단서상 H49 마비성 사시, H50 기타 사시에 해당해야 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진단서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수술 특약과 더불어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만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특약들이 있어요. 뇌병변 장애 진단, 정신적 장애 진단, 척추 측만증 수술,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 사시수술 등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오직 태아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성인 수술, 성인 보험에는 네. 못 넣는 네. 거예요. 맞아요. 태어나면 못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무조건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 이번에도 사시수술 때문에 한번 증권을 살펴봤지만 이 부분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특약 중에 질병 중환자실 입원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중환자실로 해당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요게 금액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입원하면 하루에 5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열흘 입원하면 500만 원이죠. 실손은 실손대로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네, 아이 태아보험일 때 놓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통해서 10살 이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급여로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보험에서도 분쟁 없이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왔어요. 네.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 6617님은 11살 아들이 사시수술 예정이라 마음이 아파요라는 말씀 주셨어요. 11살이면 10살 이상이기 때문에 네. 보험사에서 일단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외모 개선 목적입니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수술비 특약이고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드립니다라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급여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분쟁이 잘 안 일어나는지
6617님한테도 도움을 좀 주세요. 우선은 11살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외모 개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H49, H50 이런 진단서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시 수술을 할 때 그 근육층을 찢는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수술 측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손보험에서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니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완벽한 건 없지만 그런 우리가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준비한다면 실손보험이든 수술보험이든 지급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갖고 계신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손의료비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 왜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살에 했더라면 9살에 제가 말이 조금 빨랐죠. 9살에 했더라면은 90만 원, 80만 원 나올 수 있는 게 영수증부터 달라져요. 200만 원, 250만 원 찍힐 수 있거든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다만 갖고 계신 실손이 어떤 실손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 분쟁이 생긴다.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외모 개선 목적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왜 외모 개선 목적으로 해석하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 또한 분쟁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살이 일단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급여에서 비급여로 적용이 되면서 이 실손보험에서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일단 알아두시고 4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의 이 금액에 따라서 이게 할증 구간이 또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올해 청구를 할지 내년에 청구를 할지 이 부분도 또 나눠보셔야 되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이더라고요. 보험금 청구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6617님 잘 듣고 계시죠? 진단서와 소견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소견서를 써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께도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진단서 부분에 뭐가 찍혀져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지금 몇 세대를 가지고 계신지 언제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어봤어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사시는 사회통념상 정상 범주에서 벗어날 경우 치료를 요하는 기형에 해당하므로 기능상 결함이나 신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모 개선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사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 둘째. 사시 수술 시 10살 미만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분쟁이 없지만 10살 이상일 경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두 분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